중세 전설 속에서 검은 왕권의 상징이자 기적의 증거로 불렸습니다. 그 이름은 바로 엑스칼리버, 아더왕의 손에 쥐어져 기사도의 이상과 신비로운 기적을 상징한 검이었습니다. 엑스칼리버는 단순한 무기가 아니라 신화, 역사, 그리고 인간의 영원한 이상이 결합된 문화적 아이콘이며 1500년 이상 서구 문명의 상상력을 지배해온 상징입니다. 엑스칼리버의 기원에 관해서는 여러 버전의 이야기가 존재합니다. 이러한 다양성은 전설이 시간과 장소를 거쳐 진화하면서 서로 다른 작가들과 이야기꾼들에 의해 재해석되었기 때문입니다. 가장 유명한 두 가지 버전은 바위 속의 검 이야기와 호수의 여인 이야기입니다. 바위 속의 검 이야기는 초기 버전에서 더 두드러집니다. 이 이야기에 따르면 브리튼의 왕 우서 펜드래곤이 죽은 후 왕국은 혼란에 빠졌습니다. 여러 귀족들이 왕위를 주장했지만 누구도 정당성을 증명할 수 없었습니다. 권력 투쟁과 내전의 위협이 나라를 분열시켰습니다. 이때 마법사 멀린이 기적을 준비했습니다. 어느 날 런던의 한 교회 앞마당에 거대한 돌이 나타났고 그 돌에는 철 모루가 박혀 있었으며 모루에는 검이 꽂혀 있었습니다. 돌에는 라틴어로 글이 새겨져 있었는데 그 의미는 명확했습니다. 이 돌에서 검을 뽑는 자가 브리튼의 정당한 왕이 될 것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소식이 퍼지자 수많은 기사들과 귀족들이 검을 뽑으려 시도했습니다. 가장 강한 전사들, 가장 용감한 기사들, 가장 야심찬 영주들이 차례로 시도했지만 아무도 검을 조금도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검은 돌과 하나가 된 것처럼 보였고 어떤 힘으로도 빼낼 수 없었습니다. 몇 주가 지나고 몇 달이 지났습니다. 크리스마스가 되자 큰 토너먼트가 열렸습니다. 켄트의 기사 액터 경과 그의 아들 케이, 그리고 그들의 양자 아더도 토너먼트에 참가했습니다. 아더는 당시 15살 정도의 젊은이였고 아직 기사가 아니었으며 케이의 종자로 봉사하고 있었습니다. 토너먼트 날, 케이는 자신의 검을 잊어버렸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아더에게 급히 돌아가서 검을 가져오라고 명령했습니다. 아더는 서둘러 갔지만 집이 잠겨 있었고 아무도 없었습니다. 모두가 토너먼트를 보러 갔기 때문입니다. 아더는 케이를 실망시키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는 교회를 지나가다가 돌 속에 검을 보았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실패한 것을 모르고 그는 단순히 검이 필요했기 때문에 다가가 손잡이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검은 쉽게 마치 버터에서 칼을 빼듯이 미끄러져 나왔습니다. 아더는 검을 케이에게 가져갔고 케이는 즉시 그것이 무엇인지 알아보았습니다. 그는 처음에는 자신이 검을 뽑았다고 거짓말했지만 액터 경은 진실을 요구했습니다. 케이는 결국 아더가 검을 뽑았다고 인정했습니다. 액터 경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는 아더를 교회로 데려가 검을 다시 돌에 꽂았습니다. 그런 다음 케이에게 뽑으라고 했지만 케이는 할 수 없었습니다. 액터 자신도 시도했지만 실패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아더가 다시 시도했고 검은 쉽게 나왔습니다. 액터 경은 무릎을 꿇고 아더에게 진실을 말했습니다. 아더는 그의 친아들이 아니었습니다. 아기였을 때 멀린이 그를 데려왔고 액터에게 키우도록 맡겼습니다. 아더는 우서 펜드래곤의 아들이었고 브리튼의 정당한 상속자였습니다. 이 발견은 왕국을 뒤흔들었습니다. 많은 귀족들이 이 젊은 양자 기사를 왕으로 받아들이기를 거부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혈통이 더 고귀하다고 주장했고 재시험을 요구했습니다. 아더는 여러 번 검을 뽑아야 했고 매번 성공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모두 실패했습니다. 결국 부활절에 이르러 대부분의 사람들이 아더를 왕으로 인정했습니다. 그는 대관식을 올렸고 브리튼의 왕 아더가 되었습니다. 검은 그의 정당성의 증거였고 신의 선택의 표시였으며 그의 왕권을 부정할 수 없게 만드는 기적이었습니다. 하지만 다른 버전의 이야기에서는 엑스칼리버의 기원이 다릅니다. 이 버전은 나중에 프랑스 로맨스, 특히 13세기의 벌게이트 순환에서 발전했습니다. 이 버전에서는 바위에서 뽑은 검과 엑스칼리버는 다른 검입니다. 이 이야기에 따르면 아더는 바위에서 검을 뽑아 왕이 되었지만 그 검은 나중에 전투에서 부러졌습니다. 아더는 펠리노어 왕과 싸우다가
검이 두 조각으로 부러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는 무장 해제되었고 패배의 위기에 처했습니다. 멀린이 개입하여 아더를 구했지만 왕은 이제 검이 없었습니다. 멀린은 아더를 신비로운 호수로 데려갔습니다. 그들이 호수 가장자리에 서 있을 때 물 표면이 흔들렸고 하얀 비단 옷을 입은 팔이 물 위로 솟아올랐습니다. 그 손에는 아름다운 검이 들려 있었습니다. 검은 햇빛에 반짝였고 보석으로 장식된 손잡이를 가지고 있었으며 완벽하게 균형 잡혀 있었습니다. 멀린은 아더에게 이것이 엑스칼리버라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호수의 여인, 즉 아발론의 님프들의 여왕이 지키는 검이었습니다. 그녀는 아더에게 이 검을 주고 싶어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브리튼의 가장 위대한 왕이 될 운명이었기 때문입니다. 작은 배가 물 위를 미끄러지듯 다가왔고 그 안에는 아름다운 여인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창백하고 고요했으며 그녀의 눈은 깊고 신비로웠습니다. 그녀는 호수의 여인이었고 때로는 비비안 또는 니무에라고 불렸으며 물과 마법의 영역을 지배했습니다. 호수의 여인은 아더에게 말했습니다. 그녀는 그에게 엑스칼리버를 주겠지만 언젠가 그가 요청할 때 그는 그것을 돌려줘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아더는 동의했습니다. 그는 배를 타고 물 위로 나아가 검을 받았습니다. 그가 검을 잡는 순간 팔은 물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아더는 검을 들어 올려 살펴보았습니다. 그것은 그가 본 것 중 가장 훌륭한 검이었습니다. 날은 예리했고 무게는 완벽했으며 균형은 이상적이었습니다. 손잡이에는 신비로운 문자가 새겨져 있었고 보석들이 박혀 있었습니다. 멀린은 아더에게 검집을 보라고 말했습니다. 검집은 검만큼이나 중요했습니다. 실제로 멀린은 검집이 검보다 더 가치 있다고 말했습니다. 왜냐하면 검집을 착용하는 한 아더는 피를 흘리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마법적 보호를 제공했고 착용자를 치명적인 상처로부터 보호했습니다. 아더는 감사하며 엑스칼리버와 검집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는 그것들을 소중히 여겼고 그의 통치 기간 내내 그것들과 함께했습니다. 엑스칼리버는 그의 권위의 상징이 되었고 그의 힘의 원천이었으며 그의 왕권의 증거였습니다. 이 두 가지 기원 이야기는 서로 다르지만 둘 다 중요한 주제를 공유합니다. 엑스칼리버는 보통의 검이 아니라 마법적이고 신성한 무기였습니다. 그것은 인간이 만든 것이 아니라 초자연적 힘에 의해 주어진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아더의 왕권을 정당화했고 그가 운명에 의해 선택되었음을 증명했습니다. 엑스칼리버라는 이름 자체도 신비롭습니다. 그것의 어원은 논쟁의 대상이지만 가장 널리 받아들여지는 이론은 그것이 라틴어 칼리부르누스에서 유래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더 오래된 웨일스어 이름 칼레드보르에서 온 것일 수 있으며 이것은 단단한 틈새 또는 단단한 번개를 의미할 수 있습니다. 다른 해석들은 엑스칼리버가 강철을 자르다 또는 해방하다를 의미하는 라틴어에서 유래했다고 제안합니다. 어떤 학자들은 켈트 신화의 더 오래된 마법 검들과 연결되어 있다고 믿습니다. 아일랜드의 영웅 쿠훌리는 칼라드 볼그라는 검을 가지고 있었고 웨일스의 전설에는 카레드 보르라는 검이 등장합니다. 엑스칼리버의 물리적 모습도 버전마다 다릅니다. 대부분의 묘사에서 그것은 아름답고 잘 만들어진 검입니다. 손잡이는 종종 금으로 만들어졌고 보석으로 장식되었으며 정교하게 조각되었습니다. 날은 항상 예리하고 결코 무뎌지지 않으며 어떤 갑옷도 자를 수 있었습니다. 일부 버전에서는 검 자체에 글이 새겨져 있습니다. 한쪽 면에는 나를 가져가라고 쓰여 있고 다른 쪽에는 나를 버려라고 쓰여 있습니다. 이것은 검의 운명을 예고했습니다. 그것은 아더에게 주어질 것이지만 결국 돌려주어야 할 것이었습니다. 엑스칼리버를 손에 넣은 아더는 브리튼을 통일하고 방어하는 일련의 전투를 시작했습니다. 검은 그의 가장 강력한 무기였고 그것과 함께 그는 무적처럼 보였습니다. 그의 승리는 전설이 되었고 그의 명성은 모든 땅에 퍼졌습니다. 초기 전투들은 반항적인 영주들을 굴복시키는 것이었습니다. 많은 브리튼 왕들과 귀족들이 이 젊은 왕을 인정하기를 거부했고 그들 자신이 왕위를 주장했거나 독립을 원했습니다. 아더는 그들과 싸워야 했고
외교와 무력을 통해 그들을 설득하거나 정복해야 했습니다. 배드그레인 전투에서 아더는 11명의 반항적인 왕들에 대항했습니다. 그들은 연합하여 거대한 군대를 모았고 아더를 몰아내려 했습니다. 전투는 치열했고 아더의 군대는 수적으로 열세였습니다. 하지만 아더는 엑스칼리버를 들고 전장을 가로질러 돌진했습니다. 전설에 따르면 엑스칼리버는 햇빛처럼 빛났고 그 빛은 적들을 눈멀게 했습니다. 검은 갑옷을 종이처럼 자르고 방패를 나무처럼 쪼개고 투구를 깡통처럼 찌그러뜨렸습니다. 아더가 검을 휘두를 때마다 적들이 쓰러졌고 그의 적들은 공포에 떨었습니다. 전투는 아더의 승리로 끝났습니다. 반항적인 왕들은 패배했고 일부는 죽었으며 다른 이들은 굴복했습니다. 아더는 자비로웠습니다. 그는 항복한 자들을 용서했고 그들을 그의 궁정에 맞이했으며 그들을 동료 기사로 대했습니다. 이것은 그의 관대함과 고귀함을 보여주었고 더 많은 사람들이 그를 따르게 만들었습니다. 외부 적들도 있었습니다. 섹슨족은 동쪽에서 브리튼을 침공하고 있었고 픽트족은 북쪽에서 습격했으며 아일랜드 해적들은 서쪽 해안을 괴롭혔습니다. 아더는 이 모든 위협에 대항하여 싸워야 했고 그의 왕국을 방어해야 했습니다. 배던 전투는 가장 유명한 승리 중 하나입니다. 섹슨족이 대규모 침공을 시작했을 때 아더는 브리튼 군대를 이끌고 그들을 맞섰습니다. 전투는 하루 종일 계속되었고 피비린내 나고 잔인했습니다. 섹슨족은 용맹했고 그들의 전사들은 강했으며 그들의 수는 많았습니다. 하지만 아더는 엑스칼리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전선의 가장 두꺼운 곳으로 돌진했고 그의 검은 적들을 베어냈습니다. 전설은 그가 그날 수백 명의 섹슨족을 죽였다고 말합니다. 그의 용기는 그의 병사들에게 영감을 주었고 브리튼 군대는 반격했습니다. 섹슨족은 패주했고 아더는 그들을 추격했습니다. 승리는 결정적이었고 섹슨 위협은 한 세대 동안 끝났습니다. 배던 전투는 아더의 가장 위대한 군사적 업적으로 기억되었고 엑스칼리버는 승리의 열쇠로 여겨졌습니다. 하지만 엑스칼리버는 단순히 전투에서만 중요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또한 상징이었고 아더의 권위를 나타내는 것이었으며 정의와 질서를 대표했습니다. 아더가 검을 차고 있을 때 사람들은 왕의 권력을 보았고 법의 힘을 느꼈으며 안전을 믿었습니다. 아더는 카멜롯의 궁정을 세웠고 원탁기 사단을 만들었습니다. 원탁은 평등을 상징했습니다. 그곳에는 상석이 없었고 모든 기사는 동등했으며 심지어 왕도 다른 이들과 같은 기사였습니다. 하지만 아더는 여전히 엑스칼리버를 가지고 있었고 이것은 그가 첫 번째 중에 첫 번째임을 상기시켰습니다. 원탁 기사들은 기사도의 이상을 따랐습니다. 그들은 약자를 보호하고 불의에 맞서 싸우고 명예롭게 행동하고 신실하게 봉사해야 했습니다. 엑스칼리버는 이러한 이상의 물리적 구현이었습니다. 그것은 힘이었지만 정의를 위해 사용되는 힘이었습니다. 그것은 무기였지만 선을 위한 무기였습니다. 멀린이 말했듯이 검집은 검만큼이나 중요했습니다. 검집의 마법적 보호는 아더를 많은 위험에서 구했습니다. 전투에서 그는 상처를 입었지만 치명적인 상처는 입지 않았습니다. 칼날은 그를 베었지만 깊이 자르지 못했습니다. 화살은 그를 맞췄지만 관통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 보호는 영원하지 않았습니다. 나중의 이야기에서 아더의 이복 루이 모르간 르페이가 검집을 훔쳤습니다. 이복 루이 모르간은 강력한 마법사였고 아더를 시기했으며 그의 몰락을 원했습니다. 그녀는 검집을 훔쳐 호수에 던졌고 아더의 보호를 제거했습니다. 검집을 잃은 후 아더는 더 취약해졌습니다. 그는 여전히 엑스칼리버를 가지고 있었고 여전히 강력한 전사였지만 이제 그는 다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그의 결국의 운명을 위한 무대를 설정했습니다. 엑스칼리버는 또한 판결의 도구였습니다. 아더는 정의를 집행하기 위해 그것을 사용했고 범죄자들을 처벌했으며 질서를 유지했습니다. 검은 왕의 권위를 상징했고 그의 판결은 검에 의해 뒷받침되었습니다. 이것은 중세의 권력 구조를 반영했는데 법은 무력에 의해 강제되었고 왕은 군사 지도자였으며 정의는 검으로 시행되었습니다. 하지만 아더의 이상은 단순한 무력 이상이었습니다.
그는 법치를 믿었고 공정한 재판을 믿었으며 자비를 믿었습니다. 엑스칼리버는 힘이었지만 지혜와 정의에 의해 인도되는 힘이었습니다. 이것이 아더의 통치를 특별하게 만들었고 그의 왕국을 이상적인 사회로 만들었습니다. 전설은 카멜롯을 유토피아처럼 묘사합니다. 그곳에서 정의가 지배했고 기사들은 명예로웠으며 여인들은 아름다웠고 삶은 고귀했습니다. 엑스칼리버는 이 황금 시대의 중심에 있었습니다. 그것은 질서와 번영의 상징이었고 왕국의 힘과 영광을 나타냈습니다. 물론 현실은 더 복잡했습니다. 아더의 궁정에도 질투, 배신, 욕망이 있었습니다. 가장 유명한 것은 란슬롯과 기네비어 왕비 사이의 불륜이었습니다. 이 스캔들은 원탁 기사단을 분열시켰고 충성심을 시험했으며 결국 왕국의 몰락에 기여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인간적 약점에도 불구하고 엑스칼리버는 여전히 빛났습니다. 그것은 이상을 대표했고 심지어 완벽하지 않더라도 추구할 가치가 있는 이상이었습니다. 검은 아더가 무엇을 이루려 했는지를 상기시켰고 기사도가 무엇이어야 하는지를 보여주었으며 좋은 왕권이 어떤 것인지를 예시했습니다. 모든 전설이 그러하듯 황금 시대는 영원히 지속될 수 없었습니다. 아더의 왕국은 내부와 외부의 힘에 의해 서서히 약화되었습니다. 가장 큰 타격은 그의 사생아 모드레드의 배신에서 왔습니다. 모드레드는 아더와 그의 이복 누이 모르고즈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이었습니다. 일부 버전에서 아더는 그녀가 그의 누이인 것을 몰랐고 다른 버전에서는 그것이 마법이나 속임수의 결과였습니다. 어쨌든 모드레드의 탄생은 저주받은 것이었고 예언은 그가 아더를 파괴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아더가 대륙에서 로마 제국과 전쟁을 벌이고 있을 때 모드레드는 브리튼에서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그는 아더가 죽었다고 선언했고 스스로 왕위를 주장했으며 심지어 기네비어 왕비와 결혼하려 했습니다. 소식을 들은 아더는 급히 돌아왔고 왕국은 내전에 빠졌습니다. 원탁 기사단은 분열되었습니다. 일부는 아더를 지지했고 다른 이들은 모드레드를 따랐으며 많은 이들은 란슬롯과 기네비어 스캔들로 인해 이미 떠나 있었습니다. 브리튼은 찢겨졌고 옛 동지들은 서로 싸웠으며 수십 년의 평화와 번영은 무너졌습니다. 마지막 전투는 캄란에서 벌어졌습니다. 정확한 위치는 논쟁의 대상이지만 전통은 그것이 코널의 어딘가라고 말합니다. 아더와 모드레드는 각자 군대를 이끌고 마지막 대결을 준비했습니다. 전투 전날 밤에 아더는 가웨인 경의 유령을 보았다고 합니다. 가웨인은 그의 가장 충실한 기사 중 한 명이었지만 최근 전투에서 죽었습니다. 유령은 아더에게 경고했습니다. 내일 싸우면 아더는 죽을 것이고 아더의 왕국은 무너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가웨인은 아더에게 협상을 시도하고 시간을 벌어서 란슬롯이 프랑스에서 돌아올 때를 기다리라고 간청했습니다. 아침에 아더는 가웨인의 조언을 따르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는 모드레드에게 사절을 보내 평화 협상을 제안했습니다. 놀랍게도 모드레드는 동의했습니다. 아마도 그도 전면전의 위험을 두려워했을 것입니다. 두 지도자는 군대 사이의 중립지대에서 만나기로 합의했습니다. 하지만 둘 다 서로를 믿지 못했습니다. 아더는 그의 기사들에게 말했습니다. 만약 누군가 칼을 빼는 것을 본다면 즉시 공격하라고. 모드레드도 그의 병사들에게 같은 명령을 내렸습니다. 양측은 무장한 채 긴장되게 대치했고 작은 불꽃이 화약고를 폭발시킬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회담이 진행되는 동안 한 기사의 발에 독사가 나타나 물었습니다. 반사적으로 그는 칼을 빼어 뱀을 죽였습니다. 하지만 그의 칼이 햇빛에 번쩍이는 것을 본 양측 군대는 배신의 신호라고 생각했습니다. 나팔이 울렸고 함성이 터져나왔으며 양측은 서로에게 돌진했습니다. 캄란 전투는 브리튼 역사상 가장 피비린내 나는 전투가 되었습니다. 한때 형제였던 기사들이 서로 싸웠고 친구들이 적이 되었으며 왕국의 꽃이 진흙 속에서 죽어갔습니다. 전투는 하루 종일 계속되었고 해질 무렵 전장은 시체로 가득 찼습니다. 아더는 엑스칼리버를 들고 싸웠습니다. 그의 검은 여전히 예리했고 그의 팔은 여전히 강했으며 그의 용기는 결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적들을 베어냈고
그의 군대를 이끌었으며 승리를 위해 싸웠습니다. 하지만 그는 이제 늙었고 검집 없이는 취약했으며 적들은 너무 많았습니다. 해가 지고 어둠이 내릴 때 전장에는 3명만이 서 있었습니다. 아더와 2명의 그의 기사 루칸과 베디비어였습니다. 다른 모든 사람은 죽거나 치명상을 입었습니다. 수만 명의 병사들이 죽었고 원탁 기사단은 거의 전멸했으며 브리튼의 황금 시대는 끝났습니다. 그때 아더는 전장 저편에서 모드레드를 보았습니다. 그도 혼자였고 상처를 입었지만 여전히 서 있었습니다. 아더는 창을 움켜쥐고 마지막 힘을 다해 달려갔습니다. 베디비어는 그를 막으려 했지만 아더는 듣지 않았습니다. 그는 배신자를 처벌해야 했고 반란을 끝내야 했으며 왕의 정의를 집행해야 했습니다. 아더는 창으로 모드레드를 찔렀습니다. 창은 갑옷을 뚫고 들어가 모드레드의 몸을 관통했으며 반대편으로 나왔습니다. 모드레드는 치명상을 입었고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마지막 힘을 모아 자신의 검으로 아더의 머리를 내리쳤습니다. 타격은 아더의 투구를 깨뜨렸고 두개골을 부쉈으며 치명적인 상처를 입혔습니다. 2사람 모두 쓰러졌습니다. 모드레드는 즉시 죽었습니다. 아더는 살아있었지만 치명상을 입었습니다. 베디비어와 루카는 그를 근처의 예배당으로 옮겼습니다. 루카는 노력으로 인해 죽었고 이제 베디비어만이 왕과 함께 남았습니다. 아더는 자신이 죽어가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는 베디비어를 불러 마지막 임무를 주었습니다. 엑스칼리버를 가져가 근처 호수로 가서 물속에 던지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리고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돌아와 말하라고 했습니다. 베디비어는 엑스칼리버를 가지고 호수로 갔습니다. 하지만 그곳에 도착했을 때 그는 망설였습니다. 검은 너무나 아름다웠고 보석들은 달빛에 반짝였으며 그것은 역사와 전설의 일부였습니다. 이렇게 귀중한 것을 버리는 것은 죄처럼 보였습니다. 그는 검을 덤불 속에 숨기고 아더에게 돌아갔습니다. 아더는 물었습니다. 무엇을 보았는가? 아더의 물음에 베디비어는 물과 파도만 보았다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아더는 화를 냈습니다. 그는 베디비어가 명령을 따르지 않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는 다시 가서 검을 던지라고 명령했습니다. 베디비어는 다시 호수로 가서 검을 찾아 다시 손에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여전히 그것을 던질 수 없었습니다. 검은 너무 귀중했고 너무 역사적이었으며 너무 상징적이었습니다. 후세를 위해 보존되어야 한다고 그는 생각했습니다. 그는 다시 검을 숨기고 아더에게 돌아갔습니다. 아더는 다시 물었고 베디비어는 다시 거짓말을 했습니다. 아더는 더욱 화를 냈습니다. 그는 베디비어를 배신자라고 불렀고 신뢰를 저버렸다고 비난했으며 마지막 명령을 따르지 않는다면 죽어가는 왕을 저버리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3번째이자 마지막으로 가서 검을 던지라고 명령했습니다. 베디비어는 3번째로 호수로 갔습니다. 이번에는 그는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엑스칼리버를 잡고 힘껏 물속으로 던졌습니다. 검은 공중을 가로질러 회전했고 달빛에 반짝였으며 호수 표면을 향해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물에 닿기도 전에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하얀 팔이 물 위로 솟아올랐습니다. 그것은 여성의 팔이었고 하얀 피단 옷을 입고 있었으며 부드럽고 우아했습니다. 손이 엑스칼리버를 완벽하게 잡았고 3번 공중에서 흔들었으며 그런 다음 검과 함께 물속으로 사라졌습니다. 물은 잠시 흔들렸다가 다시 고요해졌습니다. 베디비어는 경외감에 사로잡혀 아더에게 돌아가 본 것을 말했습니다. 아더는 만족했습니다. 엑스칼리버는 그것이 온 곳으로 돌아갔고 호수의 여인이 다시 그것을 지키게 되었으며 순환이 완성되었습니다. 검은 아더와 함께 시작되었고 아더와 함께 끝났습니다. 하지만 아더의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호수에서 검은 배가 나타났고 그 안에는 3명의 아름다운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검은 옷을 입고 있었고 베일로 얼굴을 가렸으며 조용하고 슬픈 표정이었습니다. 그들은 아발론의 여왕들이었고 아더를 데려가려 왔습니다. 베디비어는 아더를 배로 옮겼습니다. 여왕들은 왕을 받아들였고 그를 부드럽게 눕혔으며 그의 상처를 돌보기 시작했습니다. 배는 천천히 물 위를 미끄러지기 시작했고
안개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베디비어는 외쳤습니다. 그는 홀로 남겨지는 것을 원하지 않았고 왕이 떠나는 것을 원하지 않았으며 시대가 끝나는 것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아더는 그에게 위안의 말을 했습니다. 그는 베디비어에게 자신이 아발론으로 가서 상처를 치유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언젠가 브리튼이 가장 필요할 때 그가 돌아올 것이라고 약속했습니다. 벤은 사라졌고 베디비어는 혼자 남았습니다. 그는 여생을 은둔자로 살았고 기도하고 참회했으며 지나간 영광의 날들을 회상했습니다. 그는 아더의 이야기를 보존했고 사람들에게 말했으며 전설이 살아남도록 했습니다. 엑스칼리버는 지금도 전설 속에 살아 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검이 아니라 정의와 왕권, 기적과 비극을 동시에 상징하는 신화의 산물입니다. 오늘날까지도 사람들은 묻습니다. 과연 아더왕과 엑스칼리버는 실제로 존재했을까? 역사적 진실은 복잡합니다. 아더라는 이름의 전쟁 지도자가 5세기 또는 6세기 브리튼에 실제로 존재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시기는 로마가 떠난 후였고 색슨족이 침공하고 있었으며 브리튼은 혼란에 빠져 있었습니다. 한 지도자가 일련의 승리를 거두었고 침략자들을 잠시 막았으며 전설이 되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아는 아더왕, 카멜롯, 원탁, 그리고 엑스칼리버는 수세기에 걸친 이야기 구축의 산물입니다. 웨일스의 구전 전통에서 시작하여 제프리 오브 몬머스의 12세기 역사에서 확장되었고 프랑스 로맨스 작가들에 의해 정교화되었으며 토머스 말로리의 아더왕의 죽음에서 영어로 통합되었습니다. 각 시대는 자신만의 아더를 만들었습니다. 중세의 그는 기독교 왕이었고 기사도의 모델이었으며 십자군의 영감이었습니다. 빅토리아 시대의 그는 제국의 이상이었고 영국의 위대함의 상징이었으며 도덕적 모범이었습니다. 현대의 그는 더 복잡한 인물이 되었고 결점이 있고 인간적이며 비극적입니다. 엑스칼리버도 진화했습니다. 초기 버전에서는 단순히 좋은 검이었습니다. 나중 버전에서는 마법적 속성을 얻었고 상징적 의미를 축적했으며 문화적 아이콘이 되었습니다. 오늘날 엑스칼리버는 즉시 알아볼 수 있는 상징입니다. 그것은 정당한 권위, 영웅적 힘, 신비로운 운명을 나타냅니다. 문학과 예술에서 엑스칼리버는 끊임없이 재해석되어 왔습니다. 테니슨의 시 왕의 목가는 빅토리아 시대 청중을 위해 전설을 재구성했고 엑스칼리버의 귀환을 아름답게 묘사했습니다. T.H. 화이트의 과거와 미래의 왕은 더 현대적이고 심리학적인 접근을 제공했고 아더의 교육과 발전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영화는 엑스칼리버에 새로운 생명을 불어넣었습니다. 존 부어먼의 1981년 영화 엑스칼리버는 시각적으로 놀랍고 신화적으로 풍부했으며 검을 신비주의와 마법의 분위기로 둘러쌌습니다. 현대 판타지 문학은 엑스칼리버 모티프를 끊임없이 사용합니다. 마법 검, 선택된 영웅, 운명의 무기는 장르의 주요 요소가 되었습니다. 톨킨의 안두릴, 조앤 롤링의 그리핀도르의 검, 수많은 비디오 게임의 전설적 무기들은 모두 엑스칼리버의 후손입니다. 심리학적으로 엑스칼리버는 원형적 상징입니다. 융은 검을 의식, 결단, 구별의 상징으로 보았습니다. 엑스칼리버는 특히 강력한 예입니다. 그것은 아더의 의지를 나타내고 그의 권위를 상징하며 그의 운명을 구현합니다. 바위에서 검을 뽑는 것은 성인식이고 무의식에서 의식적 자아를 해방시키는 것이며 자신의 힘을 주장하는 것입니다. 정치적으로 엑스칼리버는 정당한 권위의 상징입니다. 신권설, 즉 왕이 신의 은총으로 통치한다는 개념은 중세 정치 이론의 핵심이었습니다. 엑스칼리버는 이것을 구체적으로 만들었습니다. 검은 신이 아더를 선택했다는 증거였고 그의 통치는 하늘에 의해 명령되었으며 그에 대한 반역은 신에 대한 반역이었습니다. 하지만 엑스칼리버는 또한 책임을 나타냅니다. 권력에는 의무가 따릅니다. 검을 가진 사람은 그것을 현명하게 사용해야 하고 정의롭게 사용해야 하며 공동선을 위해 사용해야 합니다. 아더는 단순히 엑스칼리버를 소유한 것이 아니라 엑스칼리버에 의해 소유되었습니다. 검은 그를 정의했고 그의 역할을 정했으며 그의 운명을 결정했습니다.
엑스칼리버의 귀환은 특히 의미심장합니다. 아더는 검을 보관할 수도 있었고 후계자에게 물려줄 수도 있었으며 무덤에 가져갈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것을 호수로 돌려보냈습니다. 이것은 겸손의 행위였고 인정의 행위였으며 포기의 행위였습니다. 검을 돌려보냄으로써 아더는 권력이 일시적이라는 것을 인정했습니다. 그는 그것을 빌렸고 일시적으로 사용했으며 이제 돌려주어야 했습니다. 이것은 봉건 시스템을 반영했는데 땅과 권력은 궁극적으로 신에 속했고 왕들은 단지 청직이었습니다. 하지만 귀환은 또한 희망의 행위입니다. 엑스칼리버는 파괴되지 않았고 단지 숨겨졌습니다. 그것은 여전히 존재하고 호수 아래에 있으며 다시 필요할 때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더의 귀환 전설과 연결됩니다. 한때이자 미래의 왕은 죽지 않았고 단지 잠들어 있으며 브리튼이 가장 필요할 때 돌아올 것입니다. 이 희망은 수세기 동안 사람들에게 위안을 주었습니다. 어려운 시기에, 침략 중에, 위기의 순간에 사람들은 아더를 기억했고 그의 귀환을 희망했으며 더 나은 날을 믿었습니다. 엑스칼리버는 이 희망의 상징이었고 약속의 표시였으며 회복의 보증이었습니다. 현대 세계에서도 엑스칼리버는 여전히 공명합니다. 우리는 더 이상 마법 검을 믿지 않지만 우리는 정의를 믿고 정당한 권위를 믿으며 영웅주의를 믿습니다. 엑스칼리버는 이러한 가치들을 나타내고 그것들을 생생하게 만들며 그것들을 기억하기 쉽게 만듭니다. 엑스칼리버는 또한 우리에게 유산에 대해 가르칩니다. 아더는 검을 물려주지 않았지만 그는 더 중요한 것을 남겼습니다. 이야기, 이상, 영감을 남겼습니다. 엑스칼리버는 물리적으로는 사라졌지만 상징적으로는 여전히 우리와 함께 있습니다. 그것은 문학에서, 예술에서, 대중문화에서, 그리고 집단 상상력에서 살아있습니다. 성검 엑스칼리버의 기적은 그것이 실제 검이었는지 여부가 아닙니다. 기적은 이야기가 지속된다는 것이고 상징이 의미를 유지한다는 것이며 전설이 영감을 계속 준다는 것입니다. 1500년 후에도 우리는 여전히 엑스칼리버에 대해 이야기하고 그것에 대해 쓰고 그것을 꿈꿉니다. 엑스칼리버는 우리에게 권력, 책임, 운명, 희생에 대해 가르칩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진정한 권위는 힘에서만 오는 것이 아니라 정당성에서 온다는 것을 상기시킵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위대함은 일시적이지만 유산은 지속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때로는 우리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것을 놓아주어야 한다는 것을 가르칩니다. 오늘날 엑스칼리버는 박물관에 없습니다. 그것은 고고학적 발굴에서 발견되지 않았고 역사적 기록에 문서화되지 않았으며 과학적으로 검증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그것은 여전히 존재합니다. 그것은 이야기에 있고 상상에 있으며 인간 정신의 영원한 이상에 있습니다. 성검 엑스칼리버. 그것은 왕의 검이었고 정의의 검이었으며 기적의 검이었습니다. 그것은 주어졌고 사용되었으며 돌려졌습니다. 하지만 그것의 빛은 결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여전히 빛나고 여전히 영감을 주며 여전히 우리에게 더 나은 세상, 더 고귀한 이상, 그리고 언젠가 돌아올 영웅의 가능성을 상기시킵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엑스칼리버의 진정한 기적입니다.